그러면 이제 지질시대 학습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지질시대 학습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질시대 학습지 빈칸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지질시대란, 첫 번째 건 지질시대죠. 지질시대란 뭐였어?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쌓여서 남아있는 걸 뭐라고 한다? 화석이었죠. 화석. 자, 화석은 당연히 뭐 뼈, 이런 단단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뼈뿐만 아니라 뭐 생물의 발자국, 움직인 흔적, 배설물, 알 등 지층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화석이라고 하고요. 자, 대부분 퇴적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화성암이나 뭐 변성암 이런 데서는 보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화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볼게. 5가지가 있다 했어. 일단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뭐 뼈나 껍데기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유해가 이제 뭐 썩고 삭기 전에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야 하고 또는 이제 지각 변동, 화산 지진을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죠. 이제 넘어가서 이거는 화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이제 화석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 첫 번째, 특정 지질시대의 퇴적층에서만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층의 생성연대, 생성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뭐라고 했지? 그렇지, 표준 화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층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지 알려주는 화석이야. 표준 화석. 자, 표준 화석은 그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화석이잖아. 그치? 특정 시기에만.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짧았지. 그 시기에만 살고 있던 거니까 생존 기간은 짧고 넓은 지역에 많은 개체수가 분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고생대 삼엽중,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 뭐 화폐석, 뭐 매머드 화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표준 화석들이고, 자, 넘어가서 이제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뭐라고 했어? 그치, 시상화석이라고 했습니다. 시상화석. 자, 얘는 어떻게 안다고 했냐면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야 얘네가 어느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징으로는 오랜 기간 생존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까. 오랜 기간 생존을 했고, 그렇지만 분포 지역이 특정한 환경에만 한정되어 있는. 왜냐면 얘네가 그냥 지금까지도 살아있는데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따뜻한 데도 살고 차가운 데도 살고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잘 살고 있으면 얘네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딱 특정지어서 말하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랜 기간 생존해 왔으면서도 특정한 환경, 따뜻하면 따뜻한데, 추우면 추운데,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환경에만 살고 있는 애들이 시상화석이야. 자,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고사리, 뭐 산호 이런 뭐 또는 참나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었죠. 자, 고사리는 어느 환경? 온난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 환경.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환경에만 살고 있더라.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상 이제 x축, y축을 먼저 보면 x축은 분포 면적, 그치? y축은 생존 기간, 얼마나 오래 살았냐 라는 건데 일단 표준 화석은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그 기준이 되는 화석이라고 했잖아. 기준 화석이 되는 그런 표준 화석은 그 시기에만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은 넓지만 살았던 기간은 짧다.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큰 그런 곳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게 표준 화석이고, 자, 시상 화석은 x축은 작은 곳에 있고 y축은 큰 곳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고 오랜 기간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시상화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시상화석, 표준화석.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처음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5.41억 년 전까지, 또 고생대는 5.41억 년 전부터 2.52억 년 전까지,
또 중생대는 2.520년 전부터 0.660년 전까지, 신생대는 0.66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고생대 이제 특징 한번 볼까? 자, 고생대는 우선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말기에 초대아인 판게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었고, 생물로는 일단 6번부터 볼게. 자, 먼저 산소가 이제 성칸무리아 시대에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산소를 통해 오존이 형성되면서 무슨 층?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육지의 자외선이 줄어들면서 생물이 육지로 진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물들도 계속 진화를 하면서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육지로 등장하는 식물이 뭐라고 했어? 양치식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자, 양치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고사리가 있다 했죠. 고사리나 석송류 등이 큰 삼림을 이루면서 번성이 됐고, 얘네들이 나중에 석탄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중생대 볼게. 중생대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기후가 온난했는데 막판에는 그래도 좀 한랭해지는 그런 기후가 나타났고, 그래도 빙하기는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특징으로는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수륙분포가 다시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또 이제 대표적인 생물로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 자, 공룡은 포유류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그치, 파충류예요. 파충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얘 아까 양치식물, 여기는 양치식물이었지? 이 양치식물이 이제 줄기가 일어나는 게 이제 양치식물이라고 했는데, 뿌리도 뻗고 잎도 만들고 잎사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무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철나무, 은행나무처럼 거시식물로의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생대로 가면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이제 빙하기랑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났고, 또 대서양도 넓어지고 수륙분포가 계속 변화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생물로는 어때? 바다에선 화폐성, 육지에선 매머드. 자, 매머드는 이제 뭐라고? 드디어 이제 포유류가 번성하고 등장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신생대의 생물이었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중생대에서 나타나는 거시식물이 이제 어떻게 발달이 돼? 참나무, 단풍나무처럼 꽃과 열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속시식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속시식물.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인류의 조상도 처음으로 출현을 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질시대의 특징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우선 대멸종을 한번 볼게요. 대멸종 봅시다. 자, 대멸종 시기는 우선 크게는 5번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특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컸던 세 번째 고생대 말기에 있었던 그 대멸종이 가장 컸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 5번이 일어났는데, 이런 대멸종을 통해서 고생대 말기에 삼멸종을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을 했고, 중생대 말에는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다라고 아까 교과서에서도 저번에 교과서에서도 한번 봤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 이것도 계속 많이 봤던 내용이죠.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환경들이 파괴가 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식물 같은 것들이 죽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먹이 사슬이 끊겨. 그러면서 식물뿐만이 아니라 식물을 잡아먹던 동물, 연쇄적으로 그 동물을 잡아먹던 동물, 또 개를 잡아먹던 동물,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동물들도 멸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자, 또 다른 건 판게아가 형성되는 이런 수륙분포 변화로 해안선이 짧아져. 그치? 해안선이 짧아지고 그 주위로 흐르던 해안선 짧아지면서 무엇이 감소한다 했지? 그치? 대륙붕처럼 그 주변에 그 얕은 바다층에 그런 천해 환경이 감소하면서 바다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해양 생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후 변화, 해수면의 변화, 이런 변화들도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생물 대멸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거대한 해성이나 운성의 그런 소행성 충돌도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이 일어나면 많은 수의 생물들이 감소한다라고 했어. 많은 수의 감소가 일어나지만 그치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다시 한번 생물의 종이 많아지면서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좀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일단 환경 변화에 적응한, 운 좋게 적응한 그 소수의 생물들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어떻게 진화를 하길래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되는지는 우리 다음에 이제 7-2단원,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죠. 거기서 이제 살펴보는 것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자,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지층을 해석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지층을 해석한다는 건 뭐를 해석하냐면 어느 시대,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를 한번 맞춰보는 거야. 어느 시대의 지층일까? 자, 어느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화석은 무슨 화석이라고 했죠? 표준 화석이야, 시성 화석이야? 그치,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에요. 그쵸? 표준 화석.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시성 화석은 또 다른 그 시성 화석도 있었지? 얘는 어떤 기능이었어? 얘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었잖아.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지? 고사리, 뭐 산호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 일단 지층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그림을 보면 여기에 표준 화석인 화석들 뭐가 있어? 자, A, B, C, D, E, F에서 각각 하나씩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이 6가지의 화석 중에 표준 화석인 거는 삼엽중, 그렇지? 삼엽중 표준 화석이고요. 또 메머드 표준 화석이고 암모나이트 표준 화석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제 고사리들은 시상 화석.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의 지층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표준 화석을 통해서 지층을 유추해 볼 수 있어. 어느 시대인지. 자, 한번 볼게. 밑에 글 봅시다. 자, 우선 A층은 어때요? A층은 삼엽중 화석이 발견되므로 어느 시대의 화석이야? 그렇지. 고생대에서 일어나는 화석인데 자, 여기에 또 다른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뭐야? 고생대, 특히 그 중에서도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임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표준화석 뭐죠? B는 고사리니까 모르고 C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도 표준화석이야. 얘를 통해서 어떤 지층의 시대를 이제 어느 시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치,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 또 암모나이트 역시 바다에서 퇴적된 화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는 예전에 과거 몇 억 년 전에 중생대쯤에 바다에 있던 지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마지막 그치, E를 봅시다. 자, E도 메머드 화석이 묻혀있는 지층인데 메머드 화석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느 시대 거야? 그치, 신생대 거고 신생대 중에서도 메머드니까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구나. 그러니까 이 2층은 신생대 육지에 있던 지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육지, 이렇게 시대를 알 수 있고 또 지층이 만약에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모순이 없다면 지층은 A, B, C, D, E, F 수순으로 갈 거야. 그치? A는 고생대, C는 중생대, E는 신생대니까. 그렇죠? 역전이 일단 또 다른 뭐 일이 없었다면 이 순서대로 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표준화석이 나타나지 않았던 B층과 D층 또 F층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왜냐면 A층은 고생대, C층은 중생대, 2층은 신생대였으니까 B층은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일 거고 이렇게 유추가 되겠지? D층은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유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층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F층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써있지만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신생대 이후에 형성된 신생대쯤에 형성된 지층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B와 D의 F에는 고사리가 있잖아. 자, 여기 빈칸
이렇게 빈칸 뚫려 있죠. 여러분 거에는. 고사리는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BDF 중에 정확한 생성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시상화석은 어떤 정보를 줘? 그치?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지. 발견됨으로 따뜻하고 습한 육지의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는 그런 어떤 환경인지를 알려주는 화석이니까 여기까지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특징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지 이제 잘 구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층 해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1단원 지질시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마지막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 7-2단원 진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